여러분은 요즘 물건들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시나요? 옷이나 생필품은 물론이고 가구에서부터 식품에 이르기까지 요즘은 현관문을 나서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정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죠.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 공간의 제약이나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8년 5월 기준 9조 544억 원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23%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온라인 거래에서 62%나 차지한다고 하니 그 세력 확장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쇼핑몰 창업에 도전하거나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일반 오프라인 매장을 개업하는 것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지만 오히려 이런 특성 때문에 실패의 쓴맛을 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산뉴스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전문가를 모시고 실용 만점 강연을 들어보려 합니다. 오한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온라인 쇼핑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요즘 쇼핑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오한구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웨이브 대표 오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입사를 했어요. 거기서 쇼핑몰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전문 쇼핑몰에 또 입사해서 쇼핑몰 MD라든가 마케팅, 그다음에 신규 사업 이런 분야로 일을 한 10여 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역시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업계에서 그래도 남들보다 일찍 그리고 규모 있는 쇼핑몰에서 한 10년 일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잘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나와서 창업을 해보니까 또 다른 이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그 달을 바라보면 항상 한 면만 볼 수밖에 없다고 하죠. 지구의 자전 주기와 달의 공전 주기가 같다 보니까 늘 한 면만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직장에서 10년 동안 그 대형 쇼핑몰에서의 담당자로서 그 판매자를 바라본 시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막상 나와서 사업을 해보니까 더 치열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 달의 앞면만 봤다라고 하면 사업을 이렇게 필드에서 하면서 달의 뒷면도 보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나는 어느 쇼핑몰에서 10억 벌었다. 그죠? 이런 책들 많이 보셨죠? 나는 어느 쇼핑몰에서 20억 벌었다. 이런 책들을 보는데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역시 좀 판매자 입장에서 그 좀 주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도 그분이 어느 한쪽에서의 시각으로만 바라봐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있고 또 세미나를 열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거든요. 나이대도 뭐 10대부터 40대, 50대 이러신 분들도 만나 뵙고 또 직업군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온라인 쇼핑 창업 왜 하시려고 하시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 이제 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온라인 쇼핑은 창업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어서 쉽게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 쇼핑은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하는 업종 중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그죠. 치킨집, 그죠? 또 뭐 있어요? 커피숍, 그죠? 그 다음에 뭐 편의점, 이런 거 뉴스에서 맨날 나오죠. 너무 뭐 과다하다, 점포가 촘촘히 있고,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가지고, 또 점주가 오히려 알바보다 돈을 덜 버는 뭐 그런 곳도 있다라고 하는데, 온라인 쇼핑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세 개 있잖아요. 그걸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분야예요. 그만큼 온라인 쇼핑은 창업은 쉽지만 경쟁은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지금부터 온라인 창업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 텐데요. 창업을 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뭐가 목표일까요? 그죠. 돈을 많이 벌고, 그죠? 창업해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한 10곳이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요. 2, 3년 뒤에 바라보면 반도 안 되고요. 훨씬 적은 사람들만 살아남고요. 그 중에 정말 의미 있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이 될까 말까일 거예요. 자, 온라인 쇼핑 창업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쇼핑 책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해 보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책은 가능한 한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아요. 마케팅이라던가 뭐 상품 소싱하는 법 이런 걸 보시는 게 좋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법이라던가 뭐 사진 잘 찍는 법 또는 뭐 포토샵으로 디자인 잘하는 법 이런 책들이 거의 다인데 이런 것보다도 어떤 사업의 본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세미나나 강의 이런 데 가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먼저 성공해 보신 분들이라던가 전문가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창업 카페나 동호회도 가입해 보시면 괜찮아요. 이런 데 가입해 보시면 본인과 동일한 사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공통사가 같죠. 예, 이분들과 함께 정보도 교류하고 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숨은 고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먼저 궤도에 오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노하우도 좀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해요. 그리고 아이템을 선정해야겠죠. 아이템은 처음에 내가 너무 모르는 거, 생소한 거를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회사에서 접해본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이 좋고요.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관심 있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품들을 먼저 취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씩 상품을 넓혀 나가는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채널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쇼핑몰을 내가 직접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볼 것인지 아니면 쇼핑 채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픈마켓도 있고 소셜 커머스도 있고 한데 이런 데 입점해서 내가 판매를 할 것인지 이 준비 기간도 많이 다르고요. 투자하는 자금도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할까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판매 체험을 해보기. 지피지기면 뭐죠? 네, 백전백승. 어우, 예. 한번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를 한번 오픈마켓 같은 곳에 올려보세요. 그래서 상품은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그죠? 상품 하나 올리는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상품 제목도 써야 되고요. 대표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상품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겪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 준비가 다 되면 등록을 해야겠죠.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안에서 검색 광고 같은 걸 통해서 내 상품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공부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주문이 오면 택배 포장해서 보내고 운송장 입력하고 그리고 내가 판 물건은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나한테 입금이 되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업 자금 규모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집에서 또는 소사무실 같은 데서 작게 혼자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어느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또 초기 사업하는 데 필요한 상품도 어느 정도 매입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정해서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창업 자금 규모가 얼마나 들지도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을 할 건지 이런 계획도 세워야겠죠. 창업 절차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온라인 쇼핑 창업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통신 판매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 중에서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확보하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무나 이런 회계 지식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숙지하셔야 돼요. 사업하면서 제일 난감할 때가 이런 세무 이런 거 처리할 때가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경험이거든요. 사업을 처음 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게 예전에 저희가 직장 다닐 때는 이런 걸 회사에서 다 해줬잖아요. 뭐 사대보험 내주고 뭐 세금 내주고 이런 거 다 해줬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상당히 이런 것들도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익혀두는 게 좋아요. 특히 그 대차 대조표, 뭐 손익계산서 들어보셨죠? 네,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각각의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경영 성과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다시피 검색 광고, 블로그, 모바일 SNS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당장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알아서 와주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응? 우리 홈페이지를 알려야 되고 내 상품을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온라인 매체라든가 모바일 매체가 광고와 홍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접하고 조금씩 익혀 놓으면 나중에 사업적으로 큰 도움이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창업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데스밸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데스밸리. 뭐 번역하면 죽음의 계곡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살벌한 용어이긴 한데 미국의 그 모하비 사막에 데스밸리 국립공원이 있다고 해요. 이 지역은 너무나 덥고 건조해서 생명체가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창업을 막상 하더라도 초창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렵게 되고 또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 초창기에 이런 데스밸리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떤 창업할 때에 고민해야 될 또 염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층짜리 집을 짓던 뭐 100층짜리 빌딩을 올리던 다 설계도가 필요하죠. 무작정 짓는 사람 없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는 내 창업 설계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사업계획서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없이 일을 한다는 건 상당히 무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업 설계서는 처음에 만들어서 이게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창업 계획은 바뀌고 수정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창업 계획, 목표, 이런 또 사업의 목적 이런 것도 없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무모하지 않은가요?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먼저 세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은 다 알아야 돼요. 개중에 어떤 분들 보면 직원 뽑아서 시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요. 먼저 어떤 상품을 취급할지 상품을 좀 찾아봐야겠죠. 내가 어떤 상품을 취급할지. 그 다음에 이 상품을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쇼핑몰에. 그리고
이 상품을 또 광고를 통해서 또는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고요. 물건이 판매되면 택배 상자에 넣어서 배송도 해줘야 되고요. 고객 상담도 해야 되고 내가 판 물건은 언제 수금이 되는지 이런 정산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직원시켜 놓고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직원들한테 어떤 일을 유기적으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 분야의 일들을 내가 최소한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생각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고객 입장에서 고객 시선으로 항상 내가 제공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품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너무 주관적으로 빠져서 특히 제조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이분들은 상품을 본인이 직접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생산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 상품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고객 시선에서, 고객 입장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되물어봐야 돼요. 내 상품이 최고인지, 내 서비스가 최고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사업 초창기 때 이런 걸 놓치면 나중에 큰 낭패에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금 흐름을 잘 예측해야 돼요. 여러분, 그 흑자도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흑자도산은 뭐예요? 수익이 나는데 회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품 판매를 하면 수익이 금방 들어올 줄 알고 자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책정해 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변수들이 있을 테고요. 기본적으로 상품을 먼저 매입도 해야 되고 광고비도 먼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작 내가 판매한 상품은 나중에 수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좀 여유롭게 좀 책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쇼핑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쇼핑 쪽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연령층이 어느 세대일까요? 예를 들면 20, 30대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 30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구매 패턴이나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항상 연구를 하거든요. 요즘에 쇼핑 트렌드가 어떠한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코노미라고 보실 텐데요. 1코노미는 말 그대로 1인 가구와 이코노미를 합한 합성어입니다. 1인 가족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의 검색량 많은 것 중에 하나가 1인 가구 음식 또는 1인 가구 용품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정말 부쩍부쩍 늘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그 전기 밥솥을 만들거든요. 전기 밥솥을 만드시는데 최근에 만든 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1인용 전기 밥솥이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단지 용량만 1인분이에요. 밥이 다 되면 코드 딱 빼고요. 이걸 도시락처럼 들고 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품도 참 신선하더라고요. 식품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모든 식품의 어떤 그런 포장 단위가 그 소포장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쌀을 구입할 때 보통 20kg씩 많이 구입했었거든요. 예전에는 보통 20kg씩 많이 샀어요. 근데 요즘엔 쌀 20kg 구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폭이 많이 뚝뚝 떨어져 가면서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데 대신 5kg, 3kg 이런 소포장으로 주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식품들이 소포장화되고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가정 간편식이 많이 출현하고 있어요. 가정 간편식 아시죠? 뭐 전자레인지에다가 간단하게 돌려서 꺼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이런 가정 간편식도 지금 상당히 많이 다양한 상품의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그런 상품에 대한 구매 니즈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심은 라면을 먹더라도 후식은 유명 카페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요즘에는 자신을 위해서 작은 사치를 누리면서 그런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세대 아니신가요? 그죠? 이런 분들은
자신이 관심이 별로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성비를 엄청 따져요. 그게 싸니 비싸니 뭐 기능이나 성능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 아 이거 내가 정말 이거 하나는 꼭 사야 돼. 이런 인생 아이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또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나가는 것들이 뭐 고가의 스피커 있잖아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고가의 스피커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게 낙인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임의용기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가의 임의용기기들이 잘 나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 나를 가꾸고 싶어 이런 분들은 또 그런 임의용품을 사기도 하고요. 저랑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안마의자기를 취급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젊은 분이 전화 와가지고 안마의자를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용이 많았대요. 근데 지금은요? 본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대요. 그래서 안마의자를 설치하러 갈 때면 작은 원룸, 오피스텔인데 거기에 이제 고가의 안마의자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쓰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구매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부모 세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은데 젊었을 때 근검절약해서 노후를 편안하고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현실의 삶에도 충실하겠다는 그런 가치관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시대죠. 고령화 시대인데 이제 곧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다고 해요. 이렇게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런 실버 용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의료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딱 보면 노인 같으세요? 너무 젊어 보이시죠? 그죠? 그분들도 뭐 지하철 공짜로 타고 싶은 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요즘 고령층은 예전과 달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나 자파 같은 패션 용품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임의용기기, 그 다음에 좀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안티에이징 식품이라던가 그런 관련된 용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력이 있는 실버 시대가 소비의 중심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또 트렌드를 하나 또 소개하자면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채널 또는 하나의 매체에서 머물지 않고 여러 채널, 여러 매체를 다니면서 최종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 성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TV에서 어떤 상품이 광고되는 걸 봤어요. 그거 보고서 인터넷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가까운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구매한 적 있으시죠? 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죠. 또 어떤 경우는 TV에서 상품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좀 알아본 다음에 집 근처에서 한번 그런 매장에 가가지고 한번 실물을 정확히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좀 싼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네, 이렇게 소비 패턴이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모바일은 좀 빨간색을 칠했어요. 이게 오타가 아니고요. 이런 여러 채널, 매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모바일이라는 걸 표기하려고 한 거예요. 모바일은 고객들한테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어느 사업을 하시던 분 간에 모바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사업 전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캐치프라이즈가 있냐면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온리 이렇게 외치는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여러 쇼핑을 할 수 있는 채널, 매체를 가지고 있지만 모바일을 가장 우선시할 거야. 또는 우리는 오직 모바일에서만 판매할 거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경로가 있는지. 자, 물건은 매장에서 보고 구매는 온라인으로 이런 것을 쇼루밍이라고 해요. 쇼루밍은 우리 매장이 쇼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심지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매장 가가지고 판매원한테
상품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안내를 받고 또 입어보고 착용해보고 그런 다음에 뒤돌아서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예?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겠죠. 예. 반대로 온라인상에서 찜하고 매장에서 구매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떨 때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 두세 개 집어넣고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매장 가가지고 정말 나한테 잘 맞는지 정말 시원한지 뭐가 잘 맞는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이뻐 보이는 옷 몇 개 찜했다가 그거 파는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직접 입어보고 사는 거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구매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쇼핑이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추세로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상품이 추천돼요. 그리고 VR이나 AI를 통해서 상품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상품을 골라요.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24시간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인증을 통해서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물류센터에서 로봇이 상품 포장하고 이런 거 이미지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로봇가 물류센터에서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골라요. 이렇게 골라서 포장도 다 하고 그 다음에 택배 차량에다가 이렇게 적재도 하고 그러면 택배 차량이 가죠. 요즘 어느 정도까지예요? 이 택배 차량 자체도 무인으로 지금 계속 테스트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드론을 통한 택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영월에 있는 천문관에 드론으로 택배 보내는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것으로서 마치겠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